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 기업은 전지박, 동박, OLED, 바이오 및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의 경우 전지박, 동박이 66%로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요. 자, 2019년 10월에 이제 상장을 한 이후에 꾸준하게 좀 올라졌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올라갔다. 이제 다만 그 이후에 좀 조정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12만 원 가까이 찍었던 기업이 3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4분의 1 토막까지 좀 났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다시 반등이 좀 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런 반등세를 좀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꺾이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대부분은 물려 계신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 밑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각자의 이런 평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달 기준으로 수급 상황 보시면요.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엄청나죠. 거의 뭐 한 이 거래일 정도 빼고는 연일 그냥 계속 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외국인도 최근까지도 사는 흐름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개인도 계속해서 좀 파는 흐름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매도 비중 보시면요,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 미만, 이렇게 1 내외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좀 높이 튀었을 때도 한 5%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공매도의 타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부터 매출 살펴보면요. 700, 2900, 3800, 4600, 5900. 그래서 꾸준하게 한 번도 눌림 없이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점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인데, 자, 보시면은 조금 눌려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102, 자, 304까지 올라갔다가 눌리죠. 그러다 역성장. 그래서 적자를 기록을 합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다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일단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당기순이익도 좀 지지부진하다가 작년에 좀 크게 눌렸고, 올해 그 이제 적자폭을 좀 그래도 좀 만회는 하는데 여전히 올해도 소폭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부채 비율입니다. 자, 250, 70, 90, 그리고 올해는 103, 이렇게 일단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렇게 굉장히 튀었던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100에서 좀 100 언저리로 좀 내려오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양호해집니다, 올해. 자, ROE 보시면 뭐 마이너스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4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때가 이제 2021년도인데 가장 좋았을 때죠. 주가가 가장 좋았을 때고, 하지만 뭐 ROE가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닙니다. 올해도 흑자 전환을 하지만 일단은 뭐 1 남짓. 그래서 ROE는 좀 전체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최근까지 좀 지지부진하고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올해 좀 플러스로 돌아서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 그래서 앞으로 좀 좋아질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자, 이어서 배당금 보시면요, 올해 98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22%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배당은 없다 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ER은 478배, PBR은 4배로 굉장히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 주가가 실적 대비 너무 비싼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솔루스 첨단 소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인데요. 자, 4분기 매출액과 영업손익은요, 각각 1091억 원, 마이너스 156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컨센서스 거의 비슷하게 부합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영업이익은 조금 개선이 됐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적자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영업이익이 좀 나아졌던 이유를 보시면요, 전지박과 동박의 출고가 예상보다 부진하긴 했지만, 이제 3분기 대비 전지박 관련 충당금이 감소했고요. 12월 전기료 하락과 판관비 축소 등의 이유로 적자폭이 좀 감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실적을 한번 보면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818억 원 그리고 136억 원으로 매출액은 26%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좀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상황이고, 전지박 같은 경우 헝가리 2공장의 가동이 상반기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급등한 전기요금이 하향 안정되면서 상반기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4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이제 시장의 예상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등 이제 유럽의 전기요금은 예상 밖의 온화한 기후, 그리고 LNG 저장 물량 확대, 재생에너지 급증으로 인해서 작년 4분기 말부터 하향 안정세에 진입을 했다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리고 확전이 없다면 지난해와 같은 이런 전기료 급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동박, OLED 사업 등을 합산한 전체 사업은 3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어쨌든 긍정적인 향후의 전망입니다. 아직 기간은 좀 남았지만 어쨌든 향후엔 좀 나아질 것이다, 흑자 전환을 하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의 기업 가치는 절대적으로 전지박 사업의 성장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만큼 또 매출 비중이 크니까요. 그런 이유도 있겠고, 전지박 사업은 2조 4천억 원인 누적 수주 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성장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국내 배터리 3사에게 공급할 예정이고요. ACC와 같은 현지 업체들에게도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최대 전기차 업체에게도 유럽과 미국 시장향 전지박을 공급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이 시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헝가리 공장은 뜻하지 않은 전기료 대란으로 어쨌든 과거에 힘들었지만 캐나다 공장은 수력으로 전기료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초기부터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자,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던 이제 투자 재원도 솔루스 바이오텍 매각 자금 약 3,500억 원이 유입이 되면서 부담을 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OLED 사업은요, 기존의 발광 소재 사업에서 비발광 부문을 확장하기 위해서 조인트 벤처를 추가로 설립을 했습니다. 파트너는 고굴절 충전재 그리고 TFE의 생산에 특화된 업체고요. 시장의 빠른 안착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지박 부문이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하면 따라서 덩달아 OLED 사업도 가치가 좀 부각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인데 대부분 다 좋은 내용이에요.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뭐 공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무적인 부분 그리고 뭐 수주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료는 괜찮은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재료는 좋아요. 근데 자 일단 주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일단은 신규 진입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규 진입은 일단은 안 돼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 들어가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일단은 너무나도 많이 올랐고 고평가 구간에 너무 많이 고평가됐어요. 고평가도 그냥 고평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고평가됐고, 그리고 과매수 구간까지 들어왔었고, 그리고 지금은 일단은 앞으로의 수익성은,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있더라도 지금 들어가서 수익 내기는 더 리스크가 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반대 의견 드리고, 자 이제 밑에서 들어가서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조금 늦게 들어가서 살짝 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수익 나고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최종이에요. 1차 목표 아니고 최종 목표, 지금의 재료로 최종 목표는 55,000원까지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여기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기대감에 많이 올라주고는 있어요. 고평가 구간임에도.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못 갈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한번 보시는 거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여러분들 절반 이상 덜어내셔야 돼요. 비중 많이 올랐기에 지금은 절반에서 한 70%까지 여러분들이 익절하시고 나머지 비중만 좀 갖고 55,000원까지 최대로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이제 걱정인데, 자 뭐 물론 이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요. 뭐 이미 손절을 하셨거나. 근데 어쨌든 뭐 그 밑에서 물을 타셔가지고 평단관리 하셨거나, 그래서 자 만약에 근데 안 타고 그냥 여기서 계속 그냥 10만원 막 이런데 가지고 계셨다 하시면은요, 답 없어요. 지금은 거의 답이 없고, 물을 타셔야 되는데 지금 또 고평가 구간이라서 물 타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물은 제가 물 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구간은 3만원대예요 3만원대까지 내려와야지 물 탈 만한 구간인데, 만약에 이 꼭대기까지 물리신 분들은,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그냥 타셔도 돼요. 지금 타셔도 되는데, 만약에 뭐 6만원에서 한 8만원 요 미들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물 타시면 절대 안 돼요. 비중만 늘어나지 평단 얼마 안 내려가요. 그래서 3만원대까지 3만원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등 시에 물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간 구간에. 그래서 어쨌든 평단 관리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리는 거야 뭐 주식하다 하루 이틀 물립니까? 물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평단 관리, 언제 물 타느냐, 언제 추가로 매수하느냐 이런 것들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예전에 다 정리해 드렸죠.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평단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랐다, 지금 비싼 구간이라 추가 상승만 조금 더 기대해 보고 지금은 많이 익절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